손오공 얘기 해볼까요? 그게 이 손오공이 처음 시작될 때 이제 그 대부분 읽어도 그것까지 기억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훨씬 이야기거리는 재밌어.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이야기가 혹시 기억할지 몰라도 어떻게 나오는 하면 이제 소위 말해가 어떤 고기가 강물에서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이제 파수꾼 뭐 이렇게 보초 서는 사람이 이제 그 고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기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물가에 물 속에.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이제 그 하여튼 주의를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 둘이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부라. 그런데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최고 편하게 산다고 자랑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 봄 되면 씨앗을 뿌리고 이제 여름에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어 가지고 겨울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잘 펴게 산다고 이제 자랑을 하니까 그 어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보다 훨씬 편하게 산다고. 나는 이제 그 그물 한 번만 치면은 고기를 막 한 거 이제 이제 그물에 걸려드는 고기를 이제 팔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즐겁게 산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이제 농부가 묻거든. 고기를 어떻게 이제 한꺼번에 그물 칠 때마다 풍족하게 잡아내느냐고. 그래 물으니까 저 어디 저 서대문 그 길거리에 앉아가 이제 저거 뭐 앉아가지고 뭐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막 이런 거 봐주고 점을 쳐주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물으면은 이제 오늘은 어디 가서 그물을 쳐라, 내일은 어디 가서 그물을 쳐라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그물 쳐라 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치면은 그 한가득 고기가 잡혀온다는 거. 고기 때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 물을 다 알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그냥 고기를 한 배씩 잡아와가지고 팔아가 나는 편하게 산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고기 파수꾼이 듣다 깜짝 놀란 거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우리 이제 고기 세계의 이 움직임을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무리로 우르르 가는 곳은 알고 잡아가쁘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이제 어류가 멸종이 되겠구나. 큰일 났다. 이래가 용왕한테가 보고를 해. 용왕한테가 보고를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어떤 놈이 우리 이제 이거 그 작전을 우리 전체 흐름을 다 알고 그걸 가장 많이 고기가 몰려든 곳에만 싹싹 잡아가면 우리가 장차 이제 망한다고. 그 영왕이 들어보니 큰일 났거든, 이제 말하자면. 그래가 이제 어떤 놈이 그런 이제 청기누설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서대문 그 무슨 거리에 이제 그 점치해주는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제 용왕이 이제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나가 시험하러 왔어. 그 사람한테. 와가 보이기에는 진짜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 척하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이제 천기를 잘 아시오? 하면서 이제 용왕이 내 얘기를 하자 그래. 네가 그 글을 잘하면 잘 알면 내하고 내 얘기를 하자 그래.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용왕이 하자는 대로 그러자 이래 그냥 나오는 거예요. 투명스럽게 대꾸를 하는 거로. 그래 용왕은 이제 이 비를 관장하는 게 용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내한테 딸렸으니까 그걸 내 얘기를 하자는 거라.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내 얘기 지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왕이 먼저 묻는 거지. 내일 비가 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일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지. 근데 용왕이 자기 계획에 비 내릴 계획이 없거든. 없는데 비가 엄청나게 온다 하야 요놈 이제 걸려들었네. 내 요걸로 이제 잡아 지켜버려야 되겠다고 요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내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라고. 그러고 이제 내일 비가 안 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거고 비가 오면은 그 억수로 온다 했으니까 용왕이 졌으니까 용왕이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용왕이 이제 일 해결했다고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용궁에 딱 가니까 옥황상제부터 명이 내려와 있는데 내일 하루 만에 비를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내리라고 이제 통보가 온 거야, 이게. 한 2자 6치 정도 내려라. 이래 놓은 거야. 2자 같으면 요새로 치면 한 60cm. 하루 만에 거기 600mm 와쁘면 큰일 나거든. 근데 한 2자 6치 정도를 내려라고
근데 서기에 보면 의해놓고 두 자인지 뭐 이건 정확치 않은데 두 자 여섯지 여덟 방울 내리라고 나. 방울 숫자까지 나. 두 자 여섯치를 내리고 여덟 방울을 내리라고 이래 나와. 그 정확히 이제 통보가 된 거라. 그런데 용왕이 옥황상제 명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옥황상제 명을 거역하면 이건 사형이래, 사형. 사형감이요. 근데 용왕이 이제 걱정된 거라. 이 네 개 저도 죽고, 이거 거부해도 죽고, 이제는 진퇴양나이지.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되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용왕 마누라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느냐. 이제 사실을 털어놓은 거지. 내가 이제 그놈이 우리 고기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잡아가가지고 그거 이제 잡아지기려고 네 개를 목숨 걸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근데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통보가 없었는데, 그러고 가니까는 용궁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통보가 옥황상제로부터 내려왔는 게라. 그래, 이제 걱정할 수, 용왕 마누라가 깨려낸다는 것이, 그 힘들 거 아니라고. 이제 두자, 아까 여섯치 했나, 여덟치 했나. 여섯치를 내리고, 이제, 한치 정도로 더 내려라, 이거래. 그러면, 그렇게 더 내리면 이제 틀렸잖아, 예보가. 정확치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 2cm 더 내려보면 되지. 그건 뭐 걱정이냐고. 그러고 이제 우기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내놓고만. 두 자 여섯치 내려라 했는데, 여덟치를 내려가지고 여덟 방울 내린 거라. 한 2cm를 더 내려버렸어. 2cm를 더 내려버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간 거지. 그 사람한테 이제 내기해서 그냥 가가지고, 네가 어제 비가 그래, 하여튼 이제 그 사람도 얼마 온다 이 소리를 해서 두 자 여섯치까지 예언을 했지. 그랬는데 이제 그 여덟치 이제 두 치가 더 내렸으니까 네가 이제 틀렸지 않느냐. 그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전설이 여동빈이래. 여동빈이 걔가 이제 신선. 네. 우리 신선 대명사가 여동빈이거든. 여동빈이가 하는 소리가, 이 바보 같은 용왕아, 기왕 쏘기려면은 한치라도 덜 내렸으면은 그래도 좀 피해가 줄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내린 비에 두 치만 더 내려도 피해가 거의 막 훨씬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왕 쏘길 바에는 조금은 더 내렸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피해라도 더 적었을 텐데, 그것마저 쏘긴다는 것이 더 내려가지고 훨씬 더 피해를 끼쳤을 때는 니는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쓸데없이 살생을 또 훨씬 더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소환장이 와 있을 테니까 올라가가 죽어라. 이제 옥황상제도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죽어라. 이제 그렇게 바보 같은 놈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속여도 멍청하게 속이느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마 여동빈은 환히 다 깨고 있는 건데, 오늘 그 옥황상제에서 명이 내려온 것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용왕이 이제 결국 이제 하늘에 잡혀 올라가 죽게 생겼지. 이제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제서는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엎드려가 비는 거 살려달라고 여동비한테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이제 목숨 구명해달라고 그렇게 여동비가 옥황상제 명을 거역했는데 내가 뭔 수로 니를 살려주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된다 하니까 하도 이제 간절히 비니까 여동비니까 또 술을 내줬다는 게 뭔 술을 내줬노까 막. 그때가 당태종 시절이거든. 당태종 시절인데 당태종 밑에 위징이라 하는 신하가 있어. 이 위징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신하인데, 이 위징이 실제로는 이제 하늘하고 다 통해, 이게 이 신통해서. 그런데 그날 이제 여동빈이가 보니까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위징이요. 위징이가 사형 집행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위징이가 사형 집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위징이를 꼬시면 된다 이거래. 근데 위징을 꼬실 수는 없어. 그걸 말 들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태종의 신하니까 태종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해라 이거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을 하면 혹시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용왕이 급하니까 일단 이제 당태종한테 간 거지.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 힘으로 그건 갈 수 없고, 당태종이 이제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용왕이 꿈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라. 그리고 당태종이 내가 용왕을 어떻게 살리느냐고 하니까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 낮 정오에 위징이 내 목을 베도록 돼 있는데 위징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붙잡아 놔주면 된다는 거지. 정오에 집행을 못하니까. 예, 그렇게 위징을 이제 잡아놔 달라는 거라. 위징을 붙잡아 놔가지고 나 목을 못 빼도록 붙잡아 주면은 내가 이제 안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당태종이 꿈에서 그냥 그럼하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고 참 꿈도 희한한 꿈을 다 꿨단 말이지. 이걸 이게 뭐 꿈인지 뭔지 모르는데 너무 생생해서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위징이 하늘 날아가가지고 사형 집행을 한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위징을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그 당태종은 또 이제 머리를 쓴다는 게 이제 오후시가 돼가지고 이제 12시가 돼가 이제 11시 한 밤부터 위징이 불러가지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늘에 뭐 그래 이제 둘이 가만히 있지 재미없으니까 바둑이나 뜨자고 이제 바둑을 뜨는 거지 위징이 하고 그 바둑 뜨면서 이제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 당태종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바둑을 위징이 하고 뜨면서 이제 뜨는데 한 12시 되있겠네 위징이가 바둑 뜨다가 꺼벅꺼벅 조는 거라 꺼벅꺼벅 조는데 이제 그 당태종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 정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피곤해가 조는구나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렇겠나 싶고 조는데도 그냥 가만 기다리고 있어 안 깨우고 그냥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한참 꺼벅꺼벅 조지만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게 내가 졸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괜찮다고 얼마나 서로가 말하면 피곤하면 그래 졸겠냐고 이까고 이제 또 바둑 뜨려 가는데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라. 그럼 뭔 소리로 가 있겠네.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용머리가 떨어졌다는 거요. 그 궁궐에.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까 이제 그 용머리가 뚝 떨어져 있는 거라. 그 마당에. 그래 이제 당태종도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있는데 위징이 설명을 하는 거라.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좋을 때 그때 하늘에 얼른 올라가가지고 옥황산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제 용목만 치고 내려왔다는 거라. 그래가 용목 먹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땅에 뚝 떨어진 거라. 그렇게 당태종은 뭐 찝찝하잖아요. 이게 내가 어제 분명히 용왕한테 살려주겠다고 위증을 하느라는 못 가게 하겠다고 막아주게 약조를 했는데, 그새 바둑 둔다고 붙잡아 놨는데 졸면서 정신만 올라가가지고 목을 치고 내려와 버리니까 당태종이 사람인데 그걸 막아내나. 근데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라. 이거 용왕하고 약속을 어겼는데 이 용왕이 또 내보고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왕이 죽었지. 그렇게 이제 목이 잘리가 용으로서의 명은 끝난 거라. 그리고 용이 죽어가지고 이제 연나대왕한테가 고발을 하기를 태종이 나를 살려주겠다 해놓고 약조를 어겼으니까 태종을 잡아다 죽이라는 거지. 소인배네. 예, 이렇게 고발을 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또 이제 태종을 불러 올리는 거요. 올라와야 이제 피고가 와야 이게 저기 될까, 재판이 될까, 이래. 그래, 태종을 데려오라 시킨 거지, 그 저승사자들한테. 그 태종이 그 이튿날부터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그때 태종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면은 28살인가 이래. 이 28살인데, 그때 왕이랬지. 그래, 이제 갑자기 이제 시름시름 앓지만은 이제 죽는 거지, 말하자면. 오래 안 가고 죽는 거지. 그래, 이제 그때 위징이 이제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그 저승에 가면은 채판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내 친구인데 그 이제 친구한테 이걸 전달해주면은 다시 보내줄 거니까 그 저승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소리 지어줘. 그러고 이제 죽은 뒤에 뭐 이야기지. 근데 죽은 뒤에 이제 관을 짜가지고 이제 장애를 치르려고 하는데 위징이 절대로 이제 못하게 하거든. 가만 놔두라고. 이제 그 위징은 살아날 걸 알고 있는 거라. 이제 일주일 뒤에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평풍 쳐놓고 뒤에 이제 못 치지 말고 놔두라고. 그러고 위징이 계속 지키는 거라. 누가 이제 그 관에 못 칠까봐. 지키고 그 장군들한테 지키고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태종은 죽어버렸어. 그래가 그 길로 죽어가 저승을 갔어.
염라대왕한테 갔어. 근데 이제 염라대왕한테 가기 직전에 이제 재판관을 만난 거지. 위증이 시킨 대로. 그래 이제 편지를 전달해 준 거라. 주기에는 재판관이 딱 보니까 아 위증이가 지금 태종은 이 사바세계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이제 돌려보내 주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가 보내준 거라. 그렇게는 좀 더 이제 이 사바세계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는 이제 그 수단껏 해가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재판관이 이제 그걸 돌려보내려고 이제 이 명부를 살펴보니까 28세에 죽게 돼 있어. 28세에 이 제명을 다 한 거요. 근데 위증이 돌려보내다 할락하니까 이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 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얼른 이제 장부를 들고 염라대왕한테 보고하러 가면서 밑에 이제 이자가 28 이래 돼 있는데 요데 8자를 하나 더 쓰면 이게 6자가 돼 보거든. 아, 예, 예, 예. 이자에다 8자 하나 더 쓰면 6자가 돼.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 8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이제 28세가 68세가 되도록 써가지고 40년이 불어뿐 거지. 40년 불게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한테 갖다 바친 거라. 그 염라대왕 적 보니까, 아직 40년이 남았는데 40년 땡겨가 온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죽을 때 안 되는데 벌써 와버렸어. 있겠네. 큰일 났다.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그 가면서 염라대왕이 뭔 얘기 하노 하면은, 그 이승에서 저승에 한번 하러 오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음에 이래 왔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관람, 구경이나 좀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직접 안내를 하는 거라, 쭉. 이제 저승 그 염라국을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다가 보니까 막 세민이 왔다 이세민이잖아. 그 세민이 왔다 하면서 막 달려들고 그 다음에 막 괴로워 가지고 엄청한데 저게 누구냐 할게는 이세민이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막 형제도 죽이고 막 많이 했거든. 그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전부 다 원한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세민이 왔다 가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래도 옥황상은 염라대왕 같이 가니까 이제 해코지를 뭐 할 뿐이지. 그래, 이제 이세민이가 볼게 불쌍한 거지. 이제 너무 괴롭게 지옥으로 구경하고 있는 게 지옥을. 그리고 저거는 왜 저러냐. 저 사람들 바깥에 살 때 탐욕만 내고 죄만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옥에 와 있는 거라고. 근데 저게 구제될 길이 없다고.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이세민이가 죽인 막 병사들이 또 우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이제 지옥 속에 지옥고를 겪고 있고 막 형제도 다 지옥고를 겪고 있고 이러면서 또 이세민한테 원망하는 것도 갖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세민이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지. 당태종이 마음이 아파. 그래 이제 빙 둘러보면서 염라대왕이 쭉 설명을 하는 거라. 저 사람들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 하탕 지어보고 있고 뭔 죄를 지어가 도산 지어보고 있고 뭔 죄를 지어가 한빙 지어보고 있고 쭉 설명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라. 저기 이제 무간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거 뭐로 하면 이제 부처님의 정법으로 이제 대승불교로서 이제 수륙제를 지내가지고 위로를 해주면은 이제 이 영혼들이 이제 벗어날 길이 열린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대승불교가 없었단 말이야. 진짜 부처님 불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죄를 지내주면은 이제 이 중생들이 다 이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구경 쫙 하고 사바세에 내려가거든. 꼭 부처님 법을 구해가지고 이래 큰 죄를 지내가 위령죄를 지내가 이제 우리 영혼들이 지옥에 있는 거 구제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 그 염라대왕이. 그래가지고 또 염라대왕 그럼하고 또 약조를 해. 이제 태종이. 약조를 하고 이제 빙 다 둘러보고 이제 다 둘러보는데 사바세계에서는 일주일 걸린 거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잠깐 둘러보는 건데 쭉 둘러보고는 이제 그 약조를 몇 가지 약조를 하고는 이제 가시라고. 사바세계 다시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보내. 그 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이제 앞에 기수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태종을 태워가지고 막 달리더니 어느 엄청난 어떤 구렁이 있는 구렁이 엄청 깊은데 어디만은 말에서 집어 던져보는 거라. 그렇게 끝까지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집어 던져가지고 왁 하면서 이제 낭떠러지고 있는데 왁 하는데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지.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는 와 가디만은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살아나는 거라. 죽은 줄 알고 있었던데 이제 살아나. 그리고 위증이 시킨 대로 이제
일주일 만에 살아왔어. 살아왔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죽은 그 기운이 남아 있어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린 거라 막 처음에는. 그래 위증이 아 폐하께서 아직 이제 이게 이제 망령의 기운이 덜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또 그 뭐 조치를 취하고 뭐 취하고 해가 결국은 이제 정신이 되돌아온 거지. 때가 돼가 이제 시간이 제가 되돌아와 가지고는 저승 같은 기억을 생생히 하는 거요. 이제 말하자면 그 땅태종이 생생히 하니까 아 이게 이제 서역의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대승경전을 가져가 죄를 지내야 되는데 이 누가 이제 이런 임무를 행하겠느냐. 그때는 그게 10만리가 넘는 서역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발표를 하는 거지. 누가가 이제 서역 가서 대승경전을 가져와서 이 수륙제를 지내가지고 이제 이 망령을 이 고혼, 이제 그 지옥 영혼 이걸 다 구제하겠느냐 했을 때 이제 삼장법사가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오거든.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서육이 전제 조건이 전제 앞에 이야기지. 이제 이 전체 처음 시작될 때 이야기를 무슨 뭐 전선을 그 뭐라 하노 이거 뭐 전선을 찾아 뭐 삼천리 뭐 그 얘기 같지. 근데 이 이야기인데 뭐 재미는 있는 것 같지요. 그 이야기도 정말 희한하게 이게 앞뒤 기승전결을 소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처음 시작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 잘 없지. 예, 저도 그 기억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동빈이래. 그 용왕하고 다툰 사람이. 그 여동빈이는 그때 당태종 시절에 나이가 몇 살로 가면 500살이요. 그 신선이거든. 신선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여동빈 이야기가 또 뭐 여동빈 얘기를 하가 또 옆으로 세자면은 어떤 얘기는 그러면 여동빈이가 나와 있는 그때 이제 황룡선사라고 있어서 황룡해남선사라고 중국의 큰 스님인데. 그런데 황룡 스님이 굉장히 젊어서 도로 통했기 때문에 나이 이제 20대에 큰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여동빈이가 나이가 50살이 돼가지고 아니 500살이지. 500살이 돼 있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런 큰 대중을 여러가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안 하는데 아니 저 20살짜리가 새파란 게 큰 스님이라고 법상에 앉아가 법문하고 뭐 질투가 난 거예요. 이제 꼴보기 싫어진 거라. 그래가 여동빈이는 꼭 우리 중국 무협지처럼 막 이제 이 검술에도 엄청 신석이 당연히 강해가지고 이제 여동빈이 쓰는 검술이 그 어검술이라 그래가 심리밖에서 칼을 단단하게 탁 던지면은 심리를 가가 사람이 원하는 목표에 목을 베고 돌아와 칼이 이런 이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황룡선사 해남선사를 해하려고 심리밖에서 칼을 던진 거라 법회하고 있을 때 그 조그만 놈이 뭐 안다고 저렇게 올라가고 그 질투심에 그 던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칼이 안 와. 그래가 이제 여동비가 심리를 다시 이제 축지법으로 날아가지고 법문한 데까지 온 거지. 심리박에서 칼을 던졌다가 다시 와가지고 칼이 법상에 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목을 베고 돌아와야 되는데 법상에 탁 꽂혀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동빈이가 뒤에 또 오니까 황룡선사가 오늘 도적놈이 있어서 법문 그만한다고 다 흩어지라고 헤어지라고. 그 이제 법문을 파악하기엔 다 이제 나갈까 이래요. 나가기엔 뒤에 여동빈이 하나만 서 있거든. 그런데 황룡선사가 오라고 앞으로. 나이 500살이 되도록 살아가지고 뭘 사람이 질투심 하나 없애지를 못해서 이 칼을 왜 보내냐고. 그렇게 도인이니까 그 여동비가 못 이기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 칼을 뭐하러 보냈냐고 이 그러고 500년이나 나이가 500살이 살도록 그래 사람이 그 질투심 하나도 제가 하지 못했냐고 꾸중을 해가 황룡선사한테 잭소를 뭐하고 이제 그 황룡선사 제자가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황룡선사한테 그 신선법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옳은 수행을 하라고. 그리고 황룡선사한테 수행을 배워가지고 도를 통했다고 나와. 그 여동비가 이제 그 불교에서 보면 그 스님은 아니었지만은 거사로서 도통한 사람이라 그 도인이라. 근데 고전까지는 신서이랬어. 이게 신선일 때 이야기인 거란 말하자면 신선이다 보니까 천기를 다 깨고 있고 밑에 일도 다 용왕 옥황상제 이야기 염라국 이야기까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이제 서유기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잘
읽어도 기억 안 하지. 근데 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재미는 있지요. 그래가 내가 한 서유기 이야기를 한번 요거는 서두니까 한번 꺼내놓고 다음번에는 이제 서유기 본론의 이야기도 한번 짬짬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그래가 삼장법사가 가거든 이제 그 서역으로. 근데 처음에는 혼자 가잖아요. 아니 그리 저기 없지. 물론 종이야 데리고 갔지. 근데 그 가다가 호랑이한테 다 잡으면 개버려서. 다 잡으면 먹히고 그 말은 안 잡으면 먹겠지. 그래. 그리고 이제 말 한 필만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가다가 오음산에 가서 오공이를 만나잖아요. 그 가면 이제 그 이야기는 다시 이제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오공이 이야기는 이 얘기 끝난 뒤에 500년 전 얘기로 돌아가가 오공이가 이제 바위틈에서 태어나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용궁을 부수는 얘기, 하늘을 부수는 얘기. 한 500년 전에 오음산에 갇혀 있었는 거지. 그렇게는 이제 타임은 이제 삼장법사가 갈 때 오음산에서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500년 전이지. 500년을 갇혀 있어야 돼. 근데 500년이라 하는 것도 의미를 따지면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 오음. 오음이 다 녹는 시간을 얘기해요. 오음의 죄를 다 벗어, 여기 500년이지.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그 다음 산도 오음산이고, 그 오행산이라 하기도 해요. 오행이든 오음이든 이 의미는 이제 내 몸뚱아리란 뜻이래. 내 몸뚱아리 오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이거든. 그 우리가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란 거는 전부 다 오음산에 갇혀있는 오공이래.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오음산이잖아요. 오음산에 갇혀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래.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전번에 얘기했듯이 목이 마르면은 구리물을 먹고 배가 고프면 철 하나 먹고 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 다음 자유롭지도 못하고 괴롭기도 하고 자유롭지도 못해. 왜냐하면 이 몸으로부터 내 정신이란 거는 본래 여기서 뭐 북극성까지 가도 빛으로 가도 6천만 광년 가야 되는 거리도 우리 생각이란 거는 순간에 가네. 그리고 그게 오공의 신통력이라. 우리 마음의 신통이 그 정도로 되는데도 요 몸뚱 안에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어. 예. 못 움직여. 그리고 오공이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지고 꼼짝 못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오공인데 그 오공이가 요 몸을 얻어가 갇힌 이상은 잭소리를 꼼짝을 못해. 이게 이제 현 상황이지.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별해 볼 때는 오음산에 갇혔을 때가 번뇌 상태지, 번뇌.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먹기만 하면 뜨겁고, 괴롭고. 그렇게 이게 온통 번뇌 속에 있는 게 오음산에 있는 오공이 상태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오음산에 갇혀있는 오공이 상태에 살고 있는 거래. 그래, 아직도 오음이 다 안 녹은 거지. 오음의 죄가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싹어져야 삼장법사가 나타나. 그 정법을 만나야 돼. 정법을 안 만나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삼장법사를 만나, 삼장법사는 이제 그 율장, 윤장, 이 삼장을 다 섭렵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 법을 통달했다 이 뜻이래. 그 삼장법사를 만나가 온만이 반면 열쇠, 온만이 반면 하는 거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생겨야 내가 이제 오음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 오음산에서 벗어나야 이제 서역으로 가잖아요. 오음산에 갇혀있는 나는 아무리 좋은 얘기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 발짝도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두를 들어서 의심을 해서 타파를 해가지고 내 본심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했다 하면 나는 그 수준을 이제 오음산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지 견성했다고 나는 안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서역으로 그 88번인가 81번인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부처님 배로 가는 이 과정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으로 계산하면 망상을 제거하는 이야기를. 내 안에 망상을 제거하는. 그렇게 오음산에 갇혔을 때는 번뇌고, 그냥 번뇌는 말 그대로 이제 내 얘기죠. 불화변에다 모름지기 숫자거든, 번자가. 그 괴로울 번자리. 괴로울 내. 그 생각 자체가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 괴로움 속에서 잠깐 즐거워하는 거지 진짜 즐거움은 없어. 그래 표현해보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이제 오음산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이제 88번에 내 안에 있는 탐심, 진심, 치심, 뭐 그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수자상 이런 게 녹여는 이야기가 이제 그 여행기 이야기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을 뵀을 때도 오공이가 견성을 아직 못했거든. 부처님 봤는데도 우리가 부처님 봤다 하면 견성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래 안 나와. 부처님 봤을 때 이제 힘을 엄청 얻은 거지. 말하자면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긴고화도 없어지거든. 그거 가면서 긴고화가 필요해요, 이 모자가. 근데 나중에 되면 그 얘기도 한번 할 수 있지만은 그 긴고화도 없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능소가 없어졌다 걔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견성 뭐 깨달았다는 그 완벽히 깨달은 건 아니라고 서유기 내용에 보면 그래 나오지. 그리 이제 긴고화가 없어진 상태까지 가서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싣고 이제 그렇게 그 당나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수륙제를 지내야 될 거 아니래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생 제도한다고 봐야 되거든. 이 내가 아닌 이제 중생을 위해서 이제 이론 그 배품의 그 일을 하다가 깨닫거든. 이제 완전히 깨달아. 그리 내가 이제 구분할 때는 오음산에 갇혔을 때는 번뇌 상태고,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오음산에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살아. 그러니까 상태도 번뇌 속에 살아. 그렇고 이제 거기에서 삼장법사를 만나가지고 정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생기면 거기서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탈출하면 오음산에서부터는 자유롭고 오음산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아직도 이제 이 오공이가 그 오음산에 갇히기 전에 익혔던 습성 때문에 아직도 아상 그 사상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요 그거 길 뜨느라고 이제 이 긴고화를 씌우는 거라. 예, 긴고화를 쓰고 이제 서해까지 가면서 그게 다 녹아지고 나면 긴고화도 없어지는 거래. 사상이 없으면 긴고화도 녹아 없어지는 거래. 그래가지고 간 데까지가 이제 망상을 제거하는 이야기고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부처님 뵙고부터는 망상도 이제 다 제거가 됐는데 그렇게 내 5가지 생각 얘기할 때 왜 그 병적인 생각이 4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대로 고요한 1가지 생각은 이거는 그 생각은 망상이라 하기는 어렵거든. 왜냐면 그대로 고요한데 뭐 망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 이런 거 보는 순간에 벌써 인식한단 말이야. 내가 이 뭐라 한 거 안단 말이야. 이거는 그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 망상이 없어도 이건 안 끊어진 거지. 그걸 우리가 소위 다른 명칭으로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래. 근데 그거는 아직 끊어져야 아까도 보시 얘기할 때도 마음이 버려야 도 얘기하는데 아직 마음은 못 버린 상태지. 마음이 그 저기 해결이 안 된 상태라. 그런데 소설 속의 오공이를 보면은 부처님을 뵙고 돌아오다가 이제 중생 그렇게 이거 이제 그 대성 경전을 가지고 이제 이게 수륙제도 지내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중생을 위해서 그걸 제도하는 행위를 하다가 확실히 깨닫는 걸로 나와.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마음도 버린 자리, 생각도 떠난 자리. 예. 생각 속에 있어도 생각이 아직 걸려 있는 거래. 그렇게 그대로 고요한 것도 내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그대로 고요하다 해도 이 보는 순간에 컵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인식하지. 이걸 왜 벗어날 거예요? 그러네. 진짜 어렵죠. 그렇게 그게 이제 최후에 벗어난 자리는 그 마음이 100% 무심해져야 희명체가 멸해야. 그렇게 그렇게 했듯이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고 그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씌우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고 내 안에서 헐떡거림이 없다는 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생각이 없다는 뜻이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쫑알쫑알 말을 그러지 뭐 할 말도 없지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말길이 끊어진다. 이게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 마음이 행하는 곳이 멸했다 이 말이래. 그럼 그 가야 이제 심행처에 가야 무심하잖아요. 무심도인 가잖아요. 그 심행처에 이르면은 깨닫는 건데 이제 내가 소설 그 서유기를 가지고 진행을 쭉 해볼 때는 오음산에 갇혀 있는 상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봐야 돼. 그게 이제 실제 자유가 없어. 이 몸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괴로워. 그렇게 오음산에 갇혀 있는 오공이 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한다 하는 거는 이제 오음산에서 벗어나가지고 서역으로 가느라고 계속 말을 만나고 하염산을 만나고 막 고로 생활을 하며 가는 거고. 그게 제거하는, 망상을 제거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만나고 되돌아올 때부터는 이제는 망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음이라 하는 건 아직 있어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중생 제도를 하고 나면 이 심행처에 이른다 이 말이. 심행처 멸.
그 심행처가 멸하는 곳에 그 마음이 행하는 곳이 없다는 곳이에요. 그러면 100% 무심한 자리에 이러면 이제 아까 얘기 도노 척흑 끝나는 거지. 이제 그 몰로 끝나는 거지. 그 돈이 되는 거지, 돈. 그런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과 돈이 요참 거지가 비슷하다 그죠? 이게 횟수도 똑같고. 그러니까 단이 되면 돈이 된다는 뜻이래. 그렇게 오공이를 이야기하는 거 좀 재미있으라고. 이런 거는 흥미로 들으라고. 근데 흥미로 들으면 얘기하다가 결국은 또 공부 얘기로 가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 재밌는 얘기만 해가 우리 뭐 시간만 뺏기지 뭐해. 예, 그래 오늘 오공이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